안녕하세요 여러분. 컴그사 실기 학습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드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봤고요. 그리드에 관해서 궁금했던 것들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드를 만들지 않아도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드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그리드는 이미지 배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 라인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리드를 만드는 규칙 또한 없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드를 처음 만들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숙달이 돼서 거의 1분 안에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 만들기는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눈썰미가 굉장히 좋아서 대충 딱딱 놔도 완성도가 높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드를 제거하지 않아서 출력이 된 상태로 제출을 했다고 해서 실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감점 사항이고요. 다만 배점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감점이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드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만든 그리드를 여기 도면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먼저 작품 규격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공개 도면 맨 위쪽에 작품 규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공개된 도면을 보시면 세로형은 모두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재단되었을 때의 규격이 160에 240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되었다는 말은 최종 결과물의 크기이고요. 작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재단되기 전에 좀 더 큰 사이즈로 문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포토샵을 실행해서 만들어야 할 작품의 크기는 3mm 재단에 여유를 둔 크기고요. 요 3mm의 크기는 상하 좌우 각각 3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mm, 아래쪽 3mm, 왼쪽 3mm, 오른쪽 3mm를 각각 더한 값입니다. 포토샵을 실행해서 만들 파일의 크기는 166에 246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그리드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완성 도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완성 도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의 크기는 160에 세로 240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백이 이렇게 빵 띄어져 있죠. 이 부분이 3m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단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의 크기는 이 도면의 이미지입니다. 160에 240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만들 크기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하 좌우 3mm를 더한 크기. 자, 요게 포토샵에서 만들어야 될 크기가 되는 겁니다. 요 안의 크기는 그리드의 크기 160에 240.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나요? 재단선에 관해서는 지시사항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선 작업은
굵기와 길이가 필요한데요. 굵기는 주로 0.5에서 1 정도로 값을 주고 길이는 5에서 8 정도로 줍니다. 이렇게 범위로 또 알려드리니까 또 애매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굵기와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이는 5로 해주시고 굵기는 1로 해주시면 됩니다. 재단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만들 PSD 크기 166에 246, 그리드의 크기는 160에 240, 재단선은 길이는 5, 굵기는 1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만든 그리드의 배치는 요 윗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이미지에 딱 맞게 배치를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러스트에서 그리드를 만들고 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받은 종이에는 또 이 그리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은 도면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 포인트는 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선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야 될 게 있죠. 자와 유색펜, 검정펜이나 연필은 너무 흐릿해서 이미지에 죽기 때문에 좀 밝은 색의 컬러를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자는 배경이 비치는 플라스틱 투명 방한자가 좋기는 하지만 굳이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기 위한 용도로 자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위는 양면 테이프를 자를 때 필요한 가위고요.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재단선까지 만들어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도면을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가위와 양면 테이프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양면 테이프는 개인적으로 있으시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펜을 들고 시험지에 선을 그려야 됩니다. 낙서를 하거나 체크를 하고 선을 긋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이 시험지를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큰 X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꼭지점 모서리에서 크게 대각선으로 X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시험지에다가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심점이 나오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또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미지가 크게 4등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또 등분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X자로 만들어 주세요. 자, 요렇게 작은 X자가 나왔죠? 자, 요거를 4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X, 여기도 X. 이 큰 X자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수평선, 수직선으로 등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X에도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교차하는 수평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도 아랫부분에도 선을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수직으로 교차점을 지나가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 나눠진 이 영역에서 X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X자를 완성을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비었죠? 그럼 여기도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작업을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숙달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앉아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렇게 시험지에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일러스트로 이 그리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럼 일러스트를 실행을 하시고요. 일러스트에서 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파일, 뉴, 일러스트는 포토샵과 똑같이 크기를 166에 246으로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그냥 A4 크기로 만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탭으로 가셔서 있는 A4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단위까지 이렇게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죠. 이게 픽셀로 되어 있으면 픽셀 단위로 만들었을 때 그 오브젝트를 포토샵으로 가져가면 크기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리미터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CMYK, 해상도는 300, 이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러스트에서 만든 파일, 그러니까 AI 파일은 전송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답안용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파일을 포함해서 전송을 하면 용량 초과이기 때문에 실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A4 용지로 만들어 주시고요. 저장 또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바탕화면에 그대로 저장을 해 주시던지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장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 저장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거나 PC가 갑자기 꺼졌을 때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이 필요하니까 틈틈이 저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라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습하실 때도 저장하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로 그리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 필 색상은 필요가 없고요. 스트로크만 넣어줍니다. 이 스트로크의 색상도 뭐 굳이 빨간색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레드 계열이 눈에 잘 띄니까 이걸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레드 계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먼저 격자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 렉탱귤러 그리드 툴 보이시죠? 선택하고 대지에서 클릭 땅 한번 해주시면 옵션 창이 뜹니다. 그리드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160에 240이고요. 자, 여기 나누는 선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3개씩 들어가면 됩니다. 3개씩 선을 넣으면 4등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오케이. 이동 툴로 적당히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대각선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대각선은 자, 라인 툴을 가지고 똑같이 스트로크의 레드 계열로 여기서 만들 때는 이 교차점을 정확하게 지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약간 틀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 주세요.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라인 툴을 잡고요. 여기 교차점에 마우스를 탁 가져가시면 앵커라고 뜨죠. 요때 만들어 주시면 정확하게 교차점을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었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모양이 종이에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약간 교차점이 안 맞고 틀어졌다고 해도 다시 만드실 필요 없어요.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지금 오브젝트가 따로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컨트롤 A를 선택을 해서 그룹을 한번 지어 주세요. 그룹을 만들어 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C 하시고 포토샵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포토샵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포토샵에서 파일의 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는 밀리미터로 해주시고 166 그리고 246입니다. 해상도
해상도는 저는 150을 추천을 드리고요. 300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RGB로 쭉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해상도를 너무 높게 잡아서 용량 초과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 컬러 모드는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생성을 했고요. 자, 복사된 오브젝트를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저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할 거고요. 붙여넣으면 알아서 정중앙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동을 시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이동을 해서 틀어져서 정중앙에 가 있지 않다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A를 해주시고요. 그럼 대지 전체 영역으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동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상단의 옵션 바에 보셔서 정중앙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가운데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D로 선택 영역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 레이어 창으로 가서 우리가 만든 요 그리드는 고정이 되도록 자물쇠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나시면 여기 눈을 끄시던지 얘를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 그리드 삭제하는 거는 그리드 삭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나는 연습할 때도 매번 그리드 삭제하는 거 까먹는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도저히 이 그리드는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드를 만들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이라도 생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드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가이드라인은 여기 눈금자 있죠. 룰러에서 이렇게 뽑은 선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대각선 방향으로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평 수직 요 선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 요렇게 시험지는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포토샵을 실행해서 그러니까 일러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러스트에서 이 그리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요 가이드라인 만드실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일단 크게 여기를 4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십자 모양으로 수평 수직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라인을 자, 왼쪽에서 하나 뽑아서 수직선을 배치하는데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중간에 착 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중앙이에요. 자, 요렇게 세로 라인을 만들고 이제는 위에서 라인을 뽑아야죠.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착 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착. 여기 착 하고 걸리는 거. 자, 요 부분이 중앙입니다. 그러면 4등분을 했습니다. 전체 4등분을 했고 다시 한번 여기 4등분 된 곳을 또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뽑아 온다고 해서 여기가 착 걸리진 않거든요. 자, 요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선택 영역을 자, 요렇게 잡아주세요. 반을.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으시고 가이드라인을 배치하면 중앙에 착착 걸립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뽑아서 딱 보시면 이렇게 착 걸리죠. 자, 여기가 여기 이 4등분 한 곳에서 반이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시 선택 영역을 옮겨서 자, 이쪽에 반을 라인을 잡아야겠죠. 다시 왼쪽에서 라인 잡아서 오다 보면 착 걸립니다. 또 여기가 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자, 요렇게 영역을 잡아 주시고요. 자, 위에서 라인 하나 뽑아와서 내려오다 보면 또 착 하고 걸립니다.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 다시 옮겨서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라인 뽑아 오겠습니다. 착 하고 걸리죠? 자, 이 부분이 중심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로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이 시험지에서는 이 대각선을 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좀 움직이는 바람에 이상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X는 생략하고 큰 바둑판 형식의
그리드 보이시죠? 자, 여기 수평 수직선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 가이드라인은 해제를 하지 않아도, 이걸 끄지 않아도 출력이 되지 않고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일러스트에서 만든 그리드 있죠? 자, 이렇게 일러스트로 그리드를 만들었으면, 자, 얘를 삭제를 하지 마시고요. 얘를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오브젝트 크기를 설정할 때 또 필요가 되고, 이게 방해가 될 때는 여기 오른쪽, 왼쪽 빈 화면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얘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또 오브젝트를 요 위에서 만들 때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뷰 메뉴에 가서 가이드, 메이크 가이드를 해주시면 이 오브젝트가 가이드 라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메이크 가이드 해주시면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여기 형광 하늘색으로 라인이 바뀌죠. 그러면 얘가 락이 걸리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클릭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더라도 자, 이렇게 라인이 보이면서 오브젝트를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이드라인으로 바꿨는데 락이 안 걸리시는 분들은 여기 선택하셔서 뷰, 가이드, 락 가이드를 해주시면 잠금 상태로 바뀌면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시면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유용해서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늘색이 좀 거슬리는 분들, 너무 쨍하니까 또 눈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 여기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장으로 가셔서 여기 가이드 앤 그리드에 보시면 여기 컬러가 시안 컬러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는 요 위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 여백으로 가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상당히 편하겠죠.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여기 18번 도면에 요 배경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